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금년도 1, 4분기 경제성장률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크게 좋은 성적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의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졌다, 내 재정 형편이 개선됐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특검의 보고서는 트럼프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적표까지 좋으니까 그에게는 2020년도 재선 노력의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 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4분기 경제 성적표를 분석하는 시각이라든가 그리고 2, 4분기 이후에 경제 전망을 하는 시각이 역시 보수와 진보의 견해처럼 서로 다릅니다. 경제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 이 다음번에 경제 서행기가 오면은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부분의 경제 형편에 대한 전망도 서로 다릅니다. 1, 4분기보다 떨어진 2% 성장에 그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오히려 현재 3.2%보다도 더 높게 3.5%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금년도 후반부 경제에 대한 전망, 또 그 평가, 예상 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2019년도 1, 4분기 경제평가 성장률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아주 크게 더 좋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고용시장도 계속 좋고 증시도 계속 활황입니다. 리세션이 또 한 번 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금 경제는 아주 호황이다, 성장률이 높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낮다라고 크게 기뻐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가 1, 4분기의 경제는 1년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겨울 추위가 오래 계속이 됐고 또 그 전에 government shutdown이 있었고 그래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소비가 예상치에 못 미쳤고 2월의 고용 실적도 서행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1, 4분기 전체의 성적은 예상치를 깨고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기업의 인벤토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데피시트, 교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상승세다 하는 분석이 나와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 협상도 거의 완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 인상을 중지시킨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 2,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의 경제가 계속 호황일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이 서로 갈립니다. 트럼프 측의 경제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3.5% 정도로 높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4분기처럼 government shutdown 요인이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소비 저조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2, 4분기부터는 다시 소비가 신장되고 증시도 더 활황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성장률을 한 2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어놓은 인벤토리가 고갈이 될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수출 신장,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또 2, 4분기부터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는 서행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기구인 IMF 쪽에서는
2, 4분기에 국제 경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 협상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또 중간선상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은 경제가 크게 서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나 3.2% 이상으로 높은 성장률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경제 성장을 1990년대 부음 시절과 비교하는 측도 있습니다. 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낮고 소비자 자신감은 높고 증시는 활성화가 되고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년에 1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상승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트럼프의 감세 조치 때문입니다. 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앞으로 5년 동안 GDP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보면은 국가 경제가 상승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국가 부채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진보 측의 우려가 있는데 국가 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즉 빚을 얻어서 감세를 했는데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고 GDP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러나 부채 상승은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해결점이 뭐냐? 국가 부채 상승을 막기 위해서 보수 측이 자주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혜택을 감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혜택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출을 감축하는 겁니다. 스펜딩을 카트하는 건데 정부 예산을 줄이게 되면 주로 중산층 혜택 부분이 더 크게 준다. 그런 보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 그런 우려입니다. 실제로 엊그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감세 혜택을 분석해 보니까 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수입은 상승했습니다. After tax income이 5.2% 상승했는데 그러나 5만 달러 이하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수입은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10년 또는 50년 후에 국가 재정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체감으로 하는 정도뿐입니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경제가 좋은 것을 나는 실감한다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전체의 53%나 됩니다.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50% 플러스가 지금 경제는 excellent하다 또는 good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2, 4분기 이후에 경제 실적이 3.5% 상승할 것이냐 또는 2% 상승에 그칠 것이냐 이것은 각각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실제로 그때가 돼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 이하의 나쁜 성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낭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러 특검이 결론을 의회로 떠넘겼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라든가 조사 청문회 시도 잘만 끌고 가면은 내년 선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연 작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만 웬만하면은 그의 재선에 대한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남단의 파웨이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을 쏜 19살 용의자는 샌디에고 거주자 존 어니스트로 1급 살인과 3건의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여신도는 60세 길버트 케이로 랍비가 총에 맞는 것을 막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악의 유대교의 공격인 피츠버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격도 증오 범죄인 것 같다며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파웨이의 시너고그 지도자 랍비는 어제 빛으로 어둠과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옹호하는지가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샬럿츠빌 폭동 사태 대응을 전면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입니다. 언론 등은 켈리앤 커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샬럿츠빌 관련 발언을 옹호했다면서 백인 우월주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연설을 시작으로 첫 민주당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에서 20번째로 대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날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후원금 모금 행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늘 피츠버그에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첫 대중 연설을 합니다. 벌티모어에서 한 남성이 거리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경 한 흑인 남성이 벌티모어 에드먼스 거리에서 총을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총에 맞은 남성 1명이 인근 교회 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한 누군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풋볼 선수가 프로 입단 지명식 몇 시간 후 친구가 쏜 총격으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워시번대 풋볼팀 소속 코리 블런타인은 어제 캔자스주 토피카에 위치한 워시번 대학 주변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인 수비수 드웨인 시먼스는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밸런타인은 총격 사고 불과 몇 시간 전인 전날 저녁 NFL 신인 드래프트에서 6순위로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뉴욕 자이언츠에 발탁됐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닷새 만에 전 세계에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역사상 10억 달러 수익을 가장 빠른 속도로 돌파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글로벌 수익은 8억 5,900만 달러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종전 기록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내일부터 개원하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회가 처리할 주요 안건들은 주 예산 통과, 마리아나 합법화, 스포츠 도박 양성화, 플라스틱백 세금 부과를 비롯해 주 인컴텍스 누진세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등입니다. 의회는 앞으로 5주간 열립니다. 메가처치 하베스트가 심각한 재정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처정 당국은 지금까지 해고된 제임스 맥더널 목사가 주로 단독으로 운행해왔던 일부 재량 예산과 대외방송 예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비정상적인 예산 운영으로 복음지 교단 재정 시스템에서 퇴출당했고 대내용 크레딧 카드 구자 등을 폐쇄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자체 발표를 시카고 트리븐이 오늘 보도함에 따라 외부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90세 고령의 남성이 내달 대학을 졸업합니다. 화제의 인물은 올해 90세인 밥 도이어. 그는 내달 일리노이 노스이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이 대학 역사상 가장 고령자 졸업생입니다. 1928년생인 그는 46년 육군 복무 이후에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왔으며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되며 오후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0도. 내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5도. 수요일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오르겠고 오전에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썬더스톰,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44도. 목요일 오전에 썬더스톰, 오후에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5도입니다.